직행 8명은 이미 정해졌다. 이 한 줄짜리 소문이 스튜디오 안팎을 휘저어 놓기 시작한 건 본선 3차전 1라운드 점수가 공개되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스튜디오 복도에서 스태프들 사이로 귓속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얘야, 솔직히 직행 8명은 이미 나왔지 않아? 추가 합격은 그냥 드라마용 아니야? 그 말 한마디에 시청자들의 상상력은 폭발했고 커뮤니티 댓글창은 순식간에 찬반 토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파고들 바로 그 질문이 서 있습니다. 직행 8명은 이미 정해졌다. 그렇다면 준결승 추가 합격자는 대체 누구인가? 더 나아가 1라운드 하위권이어도 정말 준결승행이 가능하긴 한 걸까? 무엇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시스템입니다. 현역가왕 3회 본선 3라운드는 숫자만 놓고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 1라운드 팀전 무대에서 기본 점수를 쌓고 2라운드 900점짜리 한방 무대에서 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구조.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숫자 뒤에는 잔인할 만큼 냉정한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상위권에 올라선 이들은 말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로 2라운드에 진입하고 하위권으로 밀려난 이들은 900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손에 땀을 쥐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위권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2라운드는 한 곡으로 판세를 통째로 갈아엎을 수 있는 진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폭발적인 무대, 단 한 번의 빈틈없는 구성만 있다면 꼴찌권 참가자가 준결승 직행 라인으로 날아오르는 일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무대가 더 잔인하고 더 짜릿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긴 웬만하면 안 바뀐다. 준결승 직행 8명은 이들일 거라는 거의 공통분모처럼 굳어버린 라인업.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연, 차지연, 홍지윤. 이 8 이름을 두고 시청자들은 사실상 확정, 시스템이 밀어주는 라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점수만 높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점수, 서사, 팬덤, 그리고 방송적 활용가치까지 동시에 쥐고 있는 말 그대로 복합 스펙트럼 참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수경. 1라운드 1위, 289점이라는 숫자는 단지 높은 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을 떨어뜨리면 방송이 흔들린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무대 위에서 구수경이 뽑아내는 소리는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소리입니다. 몸에 밴 연륜, 한 소절마다 배어 나오는 서사, 그리고 안정감. 이런 참가자를 준결승도 아니고 본선에서 떨어뜨린다.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구수경은 이미 결승 카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도 준결승을 넘어 파이널을 책임져줄 보증수표 같은 존재이지요. 솔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독보적입니다. 1라운드 2위, 249점이라는 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급이 다르다라는 평가입니다. 고음, 발성, 호흡, 감정선, 곡 해석까지 어느 한 구석 비어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역사를 통틀어 이런 스타일의 참가자는 늘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할 때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솔지 무대랑 비교하면 어때? 이런 기준점이 되는 참가자를 준결승전에 잘라낸다. 그 순간 프로그램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지의 준결승행은 결과 발표 전부터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금잔디는 이 프로그램 타이틀 그 자체입니다. 현역가왕. 이 이름의 정중앙에 서 있는 상징성이 바로 금잔디에게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현장 무대를 통해 입증된 장악력, 객석을 한 번에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탄탄한 고정 팬덤. 게다가 1라운드 점수도 상위권. 이런 인물을 준결승에서 제외한다는 건 프로그램이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말합니다. 금잔디 빼고 현역가왕을 논할 수는 없지. 금잔디의 준결승행 역시
점수와 상징성이 함께 밀어올리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수연과 홍자. 1라운드 4위와 5위, 210점과 208점이라는 숫자는 이 두 사람이 어떤 타입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폭발적인 한방보다는 매번 평균 이상을 찍어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가장 무서운 유형. 매회 조용히 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결승에 서 있는 타입 말입니다. 이수연은 또래를 초월한 안정감과 섬세한 감정 조절로, 홍자는 깊이 있는 발성과 특유의 음색으로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참가자는 한 번 무너지지 않는 이상 순위표에서 밀려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미 이 둘을 준결승 기본 장착 멤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연은 다른 의미에서 서바이벌형 플레이어입니다. 점수만 보면 1라운드 6위, 199점. 압도적인 수치라고 보긴 어렵지만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실수를 안 한다의 서바이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폭발력이 아닙니다. 매 무대마다 평균 이상을 찍어주는 안정성. 큰 사고를 내지 않고 꾸준히 기대치를 채워주는 참가자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김태연이 바로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말합니다. 큰 드라마는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위에 있어. 이 말만으로도 김태연의 준결승행 가능성은 충분히 설명됩니다. 차지연은 1라운드 점수만 보면 다소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참가자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터졌을 때 무대 전체를 집어삼키는 스케일,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색으로 끌어오는 폭발력,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가 한 번에 치솟을 수 있는 구조.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건 현재 점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2라운드에서 보여줄 한방입니다. 방송 구성상으로도 차지연을 계속 살려두고 싶어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트로트판 안으로 다른 장르의 에너지를 끌어들여주는 말 그대로 다리 역할을 하는 참가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윤. 1라운드 9위, 142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 하위권입니다. 하지만 이 참가자를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건 반쪽짜리 분석입니다. 홍지윤을 둘러싼 팬덤의 규모, 대국민 투표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방송 분량의 중심축이라는 포지션까지 고려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팬덤은 곧 시청률입니다. 댓글을 쓰고, 투표를 하고, 클립을 돌려보고, 재방송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방송사는 웃습니다.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작진이 홍지윤을 준결승 이전에 잘라낸다. 그건 이 프로그램이 가진 최고의 흥행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확신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홍지윤은 점수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패스권이다. 이렇게 8명의 이름을 하나씩 짚고 나면 왜 직행 8명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점수, 팬덤, 서사, 상징성, 방송 분량. 이 5가지 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8사람은 거의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바로 준결승 추가 합격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살아나는 구간, 1라운드 하위권이지만 2라운드 한방과 프로그램의 드라마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칸. 이 구간이야말로 제작진이 그리고 시청자들이 가장 짜릿한 긴장감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바로 스테파니, 강혜, 빈에서, 장태인입니다. 이들은 점수만 놓고 보면 상위권과 분명한 간극이 있지만 방송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아까운 카드들입니다. 스테파니는 트로트 정통성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무대 구성, 퍼포먼스, 화면 장악력에서 탁월한 강점을 가진 참가자입니다. 직행 라인에는 다소 모자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탈락시키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이 스테파니를 추가 합격 1순위로 꼽습니다. 이 정도 카드라면 준결승에서 한 번 더 써먹고 싶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강혜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입니다. 1라운드 13위, 92점이라는 점수만 보면 탈락권의 대표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서사는 언제나 꼴찌에서 살아남는 이야기였습니다. 강혜는 팬층도 있고
감정 몰입형 무대도 잘하고 노래 한 곡으로 사람을 울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참가자가 2라운드에서 눈물 섞인 역전 무대를 보여준다면 그 순간 커뮤니티 제목은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꼴찌 강해, 기적의 추가 합격, 제작진 입장에서 이만큼 달콤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의 이름은 점수와 별개로 늘 추가 합격 후보 리스트 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빈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프로그램이 놓치기 힘든 존재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감정선,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는 눈물과 진심, 성장 스토리가 한 몸에 얽혀있는 참가자. 시청자들은 빈에서의 노래를 들을 때 단순히 한 곡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날까라는 시간을 함께 상상합니다. 이런 캐릭터는 방송에서 절대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1라운드 점수가 기대에 못 미쳤더라도 2라운드에서 감동적인 한 방만 터뜨리면 준결승 추가 합격이라는 드라마를 쓰기에 딱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합니다. 빈에서를 여기서 보내면 그게 진짜 손해다. 장태인은 눈에 확 띄는 화제성은 다소 덜할지 모르지만 팀전과 개인전을 모두 안정적으로 소화하는 참가자입니다. 어디에 넣어도 무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기본기, 무난하지만 그래서 더 오래가는 존재감. 오디션에서 제작진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스타일입니다. 지금 굳이 자를 이유는 없는데 남겨두면 준결승에서 든든한 중위권을 채워줄 수 있는 참가자, 그래서 장태인의 이름 역시 추가 합격 후보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숫자입니다. 준결승에 과연 몇 명이 올라갈 것인가? 최소 10명, 많게는 12명까지 갈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직행 8명은 사실상 확정 분위기. 그렇다면 추가 합격 자리는 과연 2장일까요? 4장일까요? 만약 2장이면 이 4명 중 2은 눈물을 삼켜야 하고 4장이라면 이 4이름이 모두 부활하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끗 차이가 바로 시청자들이 숨을 죽이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1라운드 하위권이어도 준결승행이 가능하냐라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숫자만 보면 어렵다니고 방송 구조까지 함께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집니다. 900점짜리 2라운드는 말 그대로 판을 갈아엎기 위해 존재하는 무대입니다. 여기서 하위권 참가자가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만들어낸다면 심사위원 점수와 관객 점수, 그리고 방송 분량까지 한꺼번에 몰아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깔려있던 팬덤, 혹은 방송을 통해 새로 형성된 팬덤이 결합되면 기적은 어느새 계산된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구수경, 솔지, 금잔디, 이수연, 홍자, 김태연, 차지연, 홍지윤. 이 8장의 직행 티켓이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면 나머지 티켓은 바로 이런 기적의 확률을 위해 비워둔 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점수를 보고 가수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가수를 보면서 점수를 소비하는가? 1라운드 하위권이라는 숫자에 갇혀버린 이름들 속에서도 강해처럼, 빈에서처럼, 스테파니와 장태인처럼 아직 펼치지 못한 이야기들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2라운드 한 곡에 모두 쏟아져 나오는 순간 숫자는 비로소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직행 8명은 이미 정해졌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준결승 추가 합격자는 아직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제작진이 준비한 무대 위에서, 심사위원의 점수표 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 아직 결말이 쓰이지 않은 줄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 줄 끝에 어떤 이름을 적을지는 결국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행 확정 8명은 누구이고 1라운드 하위권에서 기적의 준결승행을 이룰 추가 합격자 후보는 누구입니까? 화면을 끄기 전 마음속으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십시오. 아마 본방에서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심장도 함께 뛰고 있을 것입니다.